자, 오늘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음, 음, 과의 육종, 과의 엔드 과수, 그리고 영양 번식 식물, 영양 번식 식물, 육종 전문가, 육종 법률 전문가입니다. 대화로 문제를 풀어 봅시다. 음, 어, 과수의 경우, 어, 과수의 경우 해외 품종이 어, 종자원에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경우에 과수 영양번식 식물 그 경우 해외 품종이 종자원에 등록이 안 되어 있다면 국내 안 되어 있다면 국내에서 어, 번식해서 영양 번식해서 판매를 해도 불법이 아닌가요? 국립종자원에 등록이 안 되어 있다면 뭐라고 할까? 아무튼 그 품종을 국내에서 영양 번식하여 불법인지 품종은 각 국가별로 즉 해외에서 푸는 하나도 국내 한국에 등록이 되는 점은 국내 법적으로 보호하지 않으므로 불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유포부 협약에 가입된 국가입니다. 따라서 만약 그 품종이 유포부 가입국의 보호를 받고 있고 한국에서 유포부 규정에 따라 등록돼 있다면은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 등록이 안 돼 있다면은 불법이 아닐 수 있겠네요. 품종 등록의 유효성. 만약 해당 품종이 한국에서 등록되지 않았거나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예양번식에서 판매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해외에서 보호받고 있는 품종의 경우 수출, 그다음에 국제적 상거래는 안 된다. 수출은 안 된다. 해외 품종이 국립종자원에 등록되지 않는 경우에는 음, 판매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해당 품종이 유포부 협약에 따라서 법안 품명이 확인하십시오. 자, 그러면은, 어, 만약, 품종권, 품종은 국립종자원에 등록하지, 어, 않았지만, 국내, 에이전트 유통회사가 상품권을 어, 등록하였 한 경우 해당 음,
품종을, 품종을, 어, 상품, 음, 권으로 등록된 이름으로, 이름의 품종명으로, 판매한다면 불법, 인가요? 아, 네. 이렇게 하면은, 만약에 그 상표권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그 품종은 상품권으로 등록된 이름으로 판매하는 것이 불법 여부인지. 자, 품종 보호권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고요. 상표권은 특정 이름이나 로고를 제품이나 서비스에 사용하여 이를 보호하는 권리. 품종 자체가 아니라 그 이름이나 상징에 대해 보호를 제공한다. 즉, 상품권은 품종의 번식과는 무관하고 해당 이름이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한다. 침해 가능성. 만약 해당 품종의 이름이 상품권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그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판매하는 것은 상품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회사가 그 품종 이름을 상표로 등록하고 이를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다면 다른 업체가 나 개인이 동일한 이름을 사용하여 그 품종을 판매하는 것은 상표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품종 자체를 판매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더라도 상표로 보호된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근데 만약에 상품명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판매를 한다면 상표로 등록된 이름을 피해서 그 품종을 다른 이름으로 판매하는 것은 상표권 침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상표권이 특정 이름이나 로고에 대한 권리이지 품종 자체에 대한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품종의 고유한 이름이나 별도 브랜드로 판매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른 별도의 그렇군 정리하면 품종 자체는 국립종단에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번식 유통이 가능할 수 있지만 상품권으로 등록된 이름으로 무단 이름을 이용해서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일 수 있다. 상표권을 피하여 다른 이름을 판매하는데 자 그러면 상표권을 어겼을 경우 처벌이 어느 정도로 어느 정도로 심할 수 있나요? 어, 어떤 기준으로 처벌을 받나요? 이렇게 해볼까? 어, 상표법에 따라서 민사 형사적 처벌을 청구할 수 있구나. 그 다음에 침해의 규모와 고의성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팔렸냐를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이나 판매 중지 등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어, 상표권자가 입은 실제적인 손해를 배상하도록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아, 그러면 문제 되겠네. 상표를 하면서 얻은 이익을 그렇구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상표권자에게 배상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침해 행위의 금지. 상표권자는 법원을 통해 침해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명령받을 수 있고, 침해 제품은 제조, 유통, 판매가 금지될 수 있다. 제품 회수 및 파기를 할 수가 있다. 형사적으로는 침해의 심각성에 따라 5천만 원 이하 벌금, 그다음에 와우, 7년 이하의 징역까지, 그다음에 징역과 벌금을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 처벌의 기준은 고의성이 있느냐, 침해의 규모가 어떻게 되느냐, 경제적 이득이 얼마나 가져왔느냐,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쳤느냐.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는 음, 처벌이 처벌 최소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표권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상표권 침해에서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최소한 민사적 배상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상표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해당 상표권자의 동의를 얻거나 다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다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그렇군. 하여튼, 함부로 그걸 가져가서 다른 품종을 같은 이름으로 이렇게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겠네요. 역시 품종은 등록을 해놓는 것이 이제 물론 가장 또 중요하고요. 이상 품종에 이제 품종 등록이 안 돼 있는 경우 상표권으로 만약에 보호를 받을 경우 이것이 이제 어떤 식으로 보호받는지. 그러니까 상표권 아래에 하나를 해놓고 여러 품종을 이 아래 집어넣어 버리면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러면 상표권 하나를 갖다가 만들어 놓고 그 아래 품종을 여러 개를 집어넣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을 이용하면 품종을 그때마다 항상 등록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번거로움을 좀 피해갈 수도 있겠네요. 품종을 지키고자 하는 쪽에서는 또 그런 방법도 하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장미에서 많이 쓰는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이상 품종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태호였습니다.